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정치인들이 오늘 오후에 내놓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현식 의원이 역시 민주당다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바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된 일종의 이 불만과 분노의 표현인데, 이러한 일본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이 방류를 한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비판 발해할 마땅입니다.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 대한 이 비판과 관련해서 역시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 외교 문제를 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해방 이후 이렇게까지 악화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악화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현 문재인 정권은 대일 관계를 갖다가 순수하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즉 진보적 시각이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 이 왜곡된 시각에서 이 한일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고, 지금 우리의 안보의 취약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말하자면 원활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이번 한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 관계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온 우원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염수 방류, 이것을 옹호하는 토착 외구의 분노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오염수 방류를 누가 옹호합니까? 이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 오염수 방류마저 옹호하는 토착 외구의 분노를 느낀다. 친일 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다짐한다. 아니, 오염수 방류하고 친일 잔재 청산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지금 이제 친일 잔재 이것이 바로 지금 보수 야권을 매몰시키기 위한 국내 정치 공학적 잔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과 그리고 외교안보적 마인드조차도 조금도 합당한 그런 이 프레임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오직해야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떨어져 있어. 그런데 당대표 나온 사람이 친일 잔재의 완전한 청산? 이거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요, 이거 아직은 안 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쭉 아주 그냥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동안 친일 재산 환수 추진 등 물적 친일의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충분히 못했다. 하물며 정신적 친일의 청산은 훨씬 더 더디다. 일제 침략을 옹호하는 기득권 보수 세력이 이런 토착 왜구를 활용한다면서 의열단 출신 독립운동가 김한의 후손으로서 피가 끓어오른다고 하고 있는데요. 후손이면 후손답게 제대로 한일 관계도 보고 국제 관계도 봐달라. 저는 그런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당부한들 먹히겠어요? 이런 이 삐뚤어진 사고로 굳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면요, 민주당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걷는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광복회 고문 변호사, 이 사람도 또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이 정철승 씨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 정철승 씨가, 이 변호사가 윤주경 의원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매몰찬 그야말로 이 비하, 이 혐오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윤봉길 손녀 윤주경 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일본으로 당선됐잖아요. 반민족 잔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혐오스럽고 말 섞기도 싫다. 행사장에서 봤지만은 일체 말을 걸 수 없다. 안 걸겠다. 예.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주경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에 역임이 된 것은 박근혜 재임 시에 경력과 전혀 무관한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 그러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일본으로 공천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행사 기회에 자주 마주치지만은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윤주경 씨의 이력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윤주경 씨는 저들이 원하는 최적의 독립유권자 후손이다. 저들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을 공천한들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반민족, 반민주의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인정받을 리는 만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윤주경 의원을 일제 부역했던 안중구사 의사 아들 안준생의 빗대기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 정철승 이 변호사는 누구냐면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내고 또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후보 선거 때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친여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원식,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 국민이 야말로 진보 대 보수 양분시키는 상태로 이 국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인사들 결국은 운동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운동권 정치인들 즉 586들은 이제 퇴장하는 것이 역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전환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시대전환 새로운 보수 제1당이 그러니까 진보정당 군 범여권 정당이에요. 이 조정은 의원이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는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원전 비리 정말 중재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전임 대통령 2명을 무조건 사면하라. 이렇게 해서 다시 사면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수많은 통치 행위 중에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재를 면하기는 어렵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목리 부리지 말고 전직 대통령 사면하고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 원장에 구속했는데도 불구하고 DJ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바로 통치행위로 봤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그다음에 MB 대통령을 구속해서 구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따라서 이번에는 DJ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수사 대상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관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병할 수 없는 부배랑이 될 것이고 이제는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말이죠. 이 홍준표 의원이 이러한 이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16일에도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레임덕을 막고 또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라.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경혜 변호사, 이 조국 흑서 지은 사람이죠. 원래 민변 출신이었었는데 그야말로 이 조국 사태 이후로 다시 진중권 교수처럼요. 현 여권을 비판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을 악마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게 바로 조국과 김어준이다 이거예요. 이런 두 사람 반드시 수사받게 되는 날이 빨리 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어준과 조국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을 악마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증거인멸, 위중 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지금 현재 이 페북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김어준 씨가 조국 장관 딸이 인턴 활동을 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는지 없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보자 치모 씨가 제보자 X가 조 전 장관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떠버리게 한 데 대해서 조 장관 측 영향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2019년 10월 달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이 딸 조민 씨가 출연했어요. 그때 봉사활동과 인턴을 실제로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관해서 이 조민이가 딸이
자아 인턴 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요. 제보자 X 이 지모 씨도 김모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 씨 옹호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권경의 변호사는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을 악마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 원씩을 서울 시민 세금으로 김 씨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다. 이 김어준 씨가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대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 최근에 회당 출연료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았다 이게 많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벌인 돈이 70억인데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TBS 측에서 밝혔거든요. 이것을 비판하는 얘기예요. 자, 저도 조국 또 이 김어준 이런 사람들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반드시 그리고 빨리 이 법의 심판대 서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오세훈 시장이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었어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 세금 저항운동으로 벌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 5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거예요.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형준, 그 다음에 대구의 권영진, 경북의 이철우, 그리고 제주의 원희룡 이 5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는 무려 4만 건이다. 이거는 4년 전보다 약 30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냐. 그리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하고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해주고 있다. 그러면서요.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에서 29%까지 제각각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 예. 그래서 이 민생경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누적돼 있는 상태인데다 공시가격은 국민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가중되는 이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그 다음에 이 건보료 증액부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무거운 세 부담은 조세 저항으로까지 이어진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지사가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왜 김부겸 총리 대깨문에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느냐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 소리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일성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깨문들에게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후보자가 이 한나라당을 박차고 떠날 때 그 기준이라면 지금은 대깨문 행태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박차고 떠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00년도에 16대 총선 때 군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깨문들의 분노 정치 좀 무너뜨려 달라. 예. 그러면서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옳은 소리 할 때 왜 힘이 되지 못했느냐. 이번에도 초선들이 공격받아도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국민의 질책에 답하겠다는 총리 대행자의 소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우리 학생운동을 할 때 적개심에 사로잡혀 아침 거울 속 분노에 가득 찬 얼굴에 스스로 놀라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아직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나라에 많은 건 비정상이다. 정부 여당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 뭘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더 비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 방향 수정할 자신이 있느냐. 정책 방향 수정할 자신이 없다면 왜 총리직을 맡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후보자가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생물 무대 소품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합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당 좋다. 지난 4월 16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됐고요. 4월 19일 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당 내부의 결정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당 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여론들 수렴하고 있어요. 26일까지.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의견 수렴이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합당을 했을 경우에 할 경우에는 과거 YS처럼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런 의견과 아니다.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YS처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YS는 PK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기관이 있었지만은 이 안철수 당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절대적 강력한 지지기관도 없고, 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 조직력 문제도 상당히 컸었지 않습니까? 이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까 국민님한테 먹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YS 염두에 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안철수와 그 다음에 YS의 모델을 그대로 놓고 분석하는 것은 현 정치 상황에는 맞지 않다. 이런 지금 현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당을 하려면 1월 달에 들어가서 합당을 했어야 된다. 그때면 YS 대통령처럼 승부수를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장 일단 도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TK 맹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던 김영삼과 안철수의 상황은 다르다. 서울시장 당선에 실패했는데 바로 대권에 도전하면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당내 대권주자들을 도와주면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 정치에서 제3지대가 성공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가 윤 전 총장을 돕는다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율 교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고요. 또 잠시 후에 다시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